Ajay Sajay. 제31일 출사표 그 최종 공명과 중달 위와 촉을 대표하는 두 천재 전략가의 한판 승부가 마침내 시작됐다.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최대의 요충지는 바로 가정. 이제 이곳에서 공명과 중달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었다. 모두들 이 지도를 잘 봐라. 진령 땅 서쪽에 가정이라는 고지가 있다. 촉군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다. 이 고지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헛기침들은 무지하게 해대는구나. 이해를 했느냐? 이런. 좋다. 공명은 역시나 선수를 쳐서 이 지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우릴 돕고 있다. 가정을 지키고 있는 적장 마속은 어리석게도 산 정상에 진을 쳐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즉시 가정의 고지를 완전 포위하라. 놈들은 식순환으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가정의 포위는 완료됐다. 사마이의 예측대로 촉군은 식수의 부족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 장군님, 마실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기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물을 팔아 어딘가에 물이 나올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 여기저기를 모두 파봤습니다만 물 한 방울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럴 때 비라도 좀 내려줄까? 근데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요, 당분간 이 지역에는요 비 소식 전혀 없대요. 더군다나 갈증을 견디다 못한 아군 병사들이 하나둘씩 적에게 투항하고 있대요. 장군, 저기 한인마트에 가서 생수라도 좀 사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에 마트가 어디 있어? 맞아요. 마속이 가정고주의 산 정상에 진을 쳤다는 소식은 얼마 후 공명에게도 전해졌다. 공명은 경악하고 있었다. 마속, 덜 떨어진 놈, 이 바보 같은 놈! 천하에 이런 어리석은 포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승상, 마속의 포진이 뭐가 잘못된 거라도 가정의 고지에는 물이 없다. 만약 저기 산길을 끊고 포위를 해버리면 어쩔 셈이냐? 대사는 그르쳤다. 마속, 네가 나를 망치는구나. 아니 산꼭대기라면 몰라도 가정에 물이 없다. 승상, 그럼 제가 급히 달려가서 승상의 명의라 하여 마속에게 시정을 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간 이동 촉진법으로! 이미 늦었다. 사마이는 그럴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야. 그렇다. 공명의 우려대로 사마이는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한 채 마속의 촉군을 압박하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마속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오늘 밤 저기 포위망을 뚫고 산길을 내려간다. 전군의 명령을 하더라도록. 네, 근데 어느 길로 내려가시겠습니까? 보아하니 서남 쪽에 포위망이 허술한 것 같다. 전 병력을 집결해서 그쪽을 팍 뚫는다. 그러나 이 역시 사마이의 계책. 서남 쪽의 길을 열어준 후 그곳으로 도망치는 마속의 족병에게 사마이는 치명타를 가하고 있었다. 놈들이 드디어 함정에 걸려들었다. 도망치는 촉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몰살시켜라. 가정의 함락과 함께 촉군은 전 전선에 걸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한판의 승부로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됐다. 자,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이번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그 시각 서성현의 작은 성에 도착한 공명은 각지로 병사들을 나누어 보내서 패배를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승상,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마의의 군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 How many? 쫄다구스.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근데 제가 한 대사가 청천벽력 같았나요? 그래, 맞았어. 예, 얼마나 돼? 쫄다고 이즈 어바웃 대시 10,000이지? 예, 10만이 아니요, 급하다. 한드레드 다우선트 1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각시로 병사들을 나눠보낸 뒤 지금 공명 곁에는 겨우 1,000명도 되지 않는 병사들이 있을 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공명은 동요하지 않았다. 얻을 거 없다. 나는 동요 안 해. 나는 가요 할 거야.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Be quiet. 것들이 같이 놀라 그래. 같이 놀려고. 승상, 이런 경우엔 과연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내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라. 먼저 4개의 성문을 모두 활짝 열고 성문 앞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해라.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해라. 아니, 대학교 때 연극한 거. 근데 승상,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성문을 꽉꽉 닫아도 모자라는 판인데 성문을 활짝 열다니요? 까라면 훌라당 발라당 까라! 함부로 소란 피우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조는 척하고, 일단의 병사들은 성문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이를 즐겨라. 명령을 끝낸 공명은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정히에 앉아 검은고를 켜기 시작했다. 적의 대군을 코앞에 두고 공명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정지! 이게 뭔 일이라니? 잠시 후 사마이가 이끄는 15만 병력이 마침내 서성현에 도착했다. 근데 필사적인 적의 저항을 예상했던 위나라 병사들 앞에 지금 실로 괴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4개의 성문은 활짝 열려있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며 몇 명의 병사들은 한가로이 쎄쎄쎄를 하고 있었다. 자, 전태열 병사. 전태열 병사. 쎄쎄쎄 푸른 하늘 우라수. 그것도 딱딱이 오빠 왜? 다시. 쎄쎄쎄 한가로이.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어머나? 그치? 이게 맞아. 놀고 있다, 그치?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선 또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자기야, 우리가 지금 위나라 병사들이거라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쳐들어온 거거라요. 에이 몰라 전화 야 지금 올림픽 유도 결승전 하는데 귀찮겠다. 야 쳐들어 오든 말든 우리 선수가 상대 선수로 이렇게 쳐들어 맺혀야지. 야 잠깐만 그자 대군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평화로운 광경 앞에 위나라 병사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 아버님, 저기 저 막루 위에 제갈량? 돌아보니 망루 위에 달빛 밝은 곳에 향불을 피우고 검은고를 타며 홀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갈공명.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뚝 개구리 됐네. 청아한 공명의 노래소리는 바람과 희롱하며 성루 위에 은은히 펴져가고 중달을 비롯한 위나라 15만 대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런 공명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컴온 싸게 난리 들어오이라.
Come on, baby. 마치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공명의 검은 고소리에 사마이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와삭 끼쳤다. 소름. 후퇴. 전군 후퇴. 아버님, 후퇴라니요? 상대는 제갈량이다. 네 개의 성문을 활짝 연 것은 날 유인하려는 계책이 틀림없다. 후퇴하라. 후퇴. 어서 후퇴하라. 사마이는 그렇게 물러갔고 공명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중달이 내 꾀에 속았구나. 천운이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명의 공성지계. 사마이가 퇴각한 후 뒤늦게 공명의 계략을 알게 된 사마이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나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결국 공명에겐 이기지 못했다. 공명의 제1차 북벌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일찍이 없었던 대패를 맛본 공명은 전군을 한중으로 철수시켰고 필연적으로 이제 패배의 책임을 묻는 군사재판이 그 뒤를 따랐다. 마속을 끌고 와라. 어서. 승상!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릴 적부터 병서를 읽은 네 재주를 중히 여겼건만 어찌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느냐? 승상! 저는 병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책에 있는 고지고대로 했어요. 여기 봐요. 이게 17장 50페이지 셋째 줄. 하여튼 여기서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하여 낮은 곳을 공격하라. 이게 책에도 나와 있는 전술입니다. 아니 어떠리고 꼬박꼬박 말댔고 이런 멍청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마소국, 너는 아직도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마속은 공명의 사랑을 받아온 평소의 버릇이 살아나서 지금도 공명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 마속을 공명은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소가, 내 너를 비록 아끼지만 군법은 엄격한 것이다. 너의 유적은 내가 성심껏 부양하겠다. 모두 들어라. 군법대로 집행한다. 마속은 사형이다. 마속은 그제서야 진심으로 울며 후회하고 있었다. 승상 제가 잘못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아니 뭐들 하느냐? 어서 마속을 끌어내 목을 베라. 승상, 마속이 비록 한 번 실수를 했다곤 하지만은 마속은 4.0기가짜리 5586 컴퓨터와 같은 보기 드문 인지호수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를 좀 해주시죠. 그의 재능이 정말 아깝습니다. 아니요.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오. 마속을 사랑하기에 더더욱 그를 바라야 하는 것이오. 아니 뭐들 하느냐? 어서 마속의 목을 베라. 승상, 부디 대업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승상의 무를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잠시 후 마속은 처형됐다. 초계 건홍 원년, 이때 마속의 나이 39세. 공명은 마속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소가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내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다오. 이것이 바로 공명이 울면서 마속을 배했다는 읍참 마속의 고사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읍참 마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읍참 마속. 뭐야 말이에요. 공명이 울면서 사랑하는 마속을 뵀다. 예. 이 사건은 이전까지 그 삼국지 속에서 거의 완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던 공명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마속을
최대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투입한 공명의 실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마속은 생전에 유비도 지적을 했듯이 전형적인 참모형 인간으로 일군의 장을 맡기는 좀 부족했죠. 그런데 공명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속을 거기 보낸 거는 공명한테도 인간적인 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 같은 그 마속이 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전까지 거의 이게 사람이냐 싶은 신이 아니냐 얘가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던 공명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낙관증에 의해서 공명이 좀 이게 너무 부풀려져서 그렇지 공명이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이거예요. 팔문동갑이니 뭐 허허실실이니 뭐 이런 온갖 그 교묘한 술수로 적을 농락하는 소설적인 공명보다는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자기 아들 같았는데 군법에 따라서 그냥 처형을 한. 아유 나 이게 참 이런 장면이야말로 진짜 공명의 모습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뭐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은 실제 정사에 따르면은 가정 전투에서 마속을 물리친 것은 사마이가 아니라 장합이었어요. 장합. 근데 이거 왜 그렇게 사마이가 그랬다고 했냐 하면은 그 천하의 공명이 천하의 제갈 공명이 뭐 장합이 누구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마이 정도의 이런 인물에게 패배를 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 낙관중의 배려 때문이었어 이게. 어쨌거나 공명은 패했다. 그는 이 모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승상직을 반환했다. 아니, 승상은 국가의 기둥, 이 나라의 원로입니다. 어찌 한 번의 실수 따위로 이 관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폐하, 실은 이미 마속을 죽이고 법의 존엄을 밝혔습니다. 그러하며 제 스스로 저에 대한 처분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어옵니다. 부디 저의 정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승상... 하오나 폐하, 비록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이옵니다. 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중원의 수복과 한실의 부흥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맹세드리옵니다. 폐하, 신을 믿어주시옵소서.